진짜 국사 선생님 나는 참 되게 이번에 이거를 찍으면서 되게 뿌듯한 게 있다. 아 지금 마음 뿌듯해. 내가 그 뭔지 몰라 그 유명한 설민석 선생님, 황현필 선생님 이런 유명한 선생님의 같이 국사를 그 유튜브 맨 끝에 있지만 그리고 그 설민석 선생님이나 황현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수학 못 풀잖아. 그렇잖아. 미적분 못 풀잖아. 나는 풀 수 있다는 거. 응? 과학 못 하잖아. 윤리 하시나? 모르겠네. 윤리는 좀 나도 좀 하잖아. 이런 거. 자, 세도 정치 봅시다. 자, 세도 정치 때부터 우리는 자, 이 세도 정치 들어가면 말 그대로 조선 시대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 왜냐면 이때는 왕이 정치한 게 아니야. 외척 가문에서 정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을 그냥 허수아비로 놔두고 어느 정도 되면 일단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마지막 왕이 철종이거든. 철종은 자기가 왕인 쪽인지도 몰랐어. 강화도에서 나무꾼 하고 있었거든. 근데 막 보다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제일 어리버리하고 글도 모르는 사람 찾은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족보 맨 끝에 찾으니까 강화도에 나무꾼 중에 한 명이 전주신 거야. 그래서 갑자기 왕 시켰어. 근데 왕들 글을 몰라. 그래갖고 억지로 왕 시켰다가 좀 성장하면 이제 또 제거가 돼. 이렇게 하는 게 세도 정치였어. 참 안타깝지, 그렇지? 자, 대표적인 좀 이거 반란이나 우리 사람들이 좀 불만을 뭐냐 풍양 조씨, 그다음에 안동 김씨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문에서 자 우리나라 국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이게 세도 정치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치했다면은 첫 번째 야 이런 거 생각. 이건 시험 문제 조금 덜 나오지만 잘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건 좀 덜 나오긴 하거든. 뭐가 나오냐면 네가 안동 김씨가 풍양조씨 정권을 잡으면 첫 번째 할 게 뭘까? 재산을 축적해야지. 그치? 재산 축적해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권력을 남용했던 게 뭐냐면 그 과거제 문란. 그 다음에 매관매직. 요걸 했어요. 자, 이 뜻이 이제 조금 이해하게 얘기해 줄게. 지금 말하면 수능 시험지 파는 거야. 내일 수능 시험지인데 수능 시험지 팔아. 돈만 주면. 돈 많이 주면 수능 시험. 이게 과거제 문란이지. 아이야, 수능 시험도 보기 싫은데요? 그래, 그럼 수시로 그냥 뽑아줄게. 관직을 돈 주고 살 수 있어. 자, 이렇게 매관매직 과거제 문란을 했던 게 얘네들이 정권을 막 위어잡았으니까 가능했단 말이야. 제일 잘 팔린 자리가 뭐냐면 현령 자리가 제일 많이 팔렸대. 고을, 사또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관직자가 됐으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자 이렇게 얘기해. 탐관 요거다라고 얘기해. 탐관 오리. 그치? 탐관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미쳐가는데. 자, 탐관오리라는 사람이 돼. 이 탐관오리가 그러면 얘네들이 왜 탐관오리냐? 아, 이것도 또 오타 났네.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냐? 이거 참 안타깝네. 조양조씨라고 썼는데 왜 그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자, 풍양조씨. 풍양조씨. 요거를 또 오늘 좀 이렇게 오타가 좀 많이 나고 그러네. 자, 풍양조씨, 안동김씨. 그 다음에 탐관오리가 생기면서 첫 번째 이애들이 가장 하면 뭘 자기가 투자한 만큼 뽑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서 그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들이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는 거지. 자, 삼정이라는 건 전정, 군정, 환곡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땅에 대한 세금, 군대 가는 걸 면제받는 데 대한 세금, 환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세금이 아니야. 환곡은 뭐 이렇게 뭐 빈민구제 같은 역할로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고리대여파되면서 엄청나게 삼정의 문란을 심각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힘든 시기가 세도정치지. 그래서 여기서 세도정치 기간 때 우리가 기억하면 일단 이거 생각해야 돼. 탐관오리, 삼정의 문란 되게 많이 중요하지.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철종 다음에 역시 어리고 아버지는 어리버리하고 그런 집안을 찾았는데 그게 고종이야. 자, 이때부터 이제 구한말에 들어갑니다.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야?
이항이지? 이항인데 이게 흥선대원군이야. 이 흥선대원군은 많이 들어봤지? 자, 흥선대원군이 자, 왜 대원군이라는 쓴 거는 자, 자식이 왕이 되고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거든. 자, 흥선군이라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이라고 돼. 자, 고종이 어리게 왕이 됐지만 흥선대원군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흥선군은 바로 정신 바보처럼 행세하다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자,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첫 번째 일단 해결할 걸 고민을 했는데 흥선군의 정책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일단 대내적, 대외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 자, 대내적, 대외적. 자, 대내, 국내적. 자, 대내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일단 왕권 강화를 핍니다. 자,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 자, 그러면 왕권 강화를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은 나중에 이제 비변사는 이제 세도 정치하에서 얘네들이 뭐 정권을 잡으려고 했는 건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것만 몇 가지만 얘기할게. 그냥 자세하게 안 하고 경복궁 중건. 자, 경복궁 중건이 왜 왕권 강화냐고? 궁궐을 지면서 왕의 공인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겠지. 원납전, 당백전. 돈을 막 찍어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경복궁 중건하고 쓰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것 때문에 흥선대군이 물러나게 돼. 자, 일단은 대원군 하면 경복궁 중건, 왕권. 그다음에 서원철폐. 이거 꼭 기억해야지. 서원도 싹 없앴어. 자, 왜냐면 아니 완전 없애지 않아. 몇 개 빼고는 다 없애버렸어. 왜냐면 서원에서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했다. 시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구청의 구체적인 거는 뭐 삼정의 뭐 전정은 어떻게 하라고 군정은 어떻게 하고 황궁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있지만 사실상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삼정의 문란은 바로 잡은 거야. 왜냐하면 흥선대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대외적인 것들이야. 대외적인 건 무슨 정책을 폈다? 세국 정책. 자, 세국 정책이 뭐냐? 우리나라 문을 꽁꽁 털어 잠근 거야. 개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 거지. 근데 흥선대원군이 진짜 이렇게 뭐 꽉 막힌 사람일까? 외국하고 무조건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한 사람은 아니었어. 흥선대원군은 원래 이렇게 원래 그 천주교도 오케이 해줬던 사람이야. 그래 오케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제일 두려워했던 국가가 러시아였거든.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흥선대원군인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에서 요청을 했더니 프랑스가 도와주질 않네. 그래갖고 프랑스 신부 6명을 죽인 게 병인박해야. 자, 그 얘기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 왜냐하면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얘기니까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 표시하는데 요건 중요해. 요거는 뭐 반드시 뭐 시험 문제 흥선대원군은 잘 물어보는 문제야. 요거는 자, 뭐 시험 문제 하나씩 표시된 거니까. 자, 근데 이건 약간 여담이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자, 이쪽에서 지금 여기 청나라가 있었지. 그지? 여기에 일본이 있었어, 일본. 자, 일본이 있었고 여기 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러시아가 자꾸 내려와. 러시아가 이쪽으로. 그리고 일본은 이미 끝났어.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럼 청나라는 어떻게 됐냐? 지금 프랑스랑 영국한테 완전히 뜯기고 있어. 이쪽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완전 뜯기고 있어. 그 중에서 청나라는 특히 영국한테 더 뜯기고 프랑스한테는 덜 뜯기고 있었거든. 근데 조선 입장에 보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은 일본 가졌지, 영국은 청나라 가졌지. 아, 이 조선은 이제 누가 탁 차지하려고 딱 눈독을 들여. 러시아가 우리를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때마침 이 프랑스가 이렇게 막아주면 딱 좋을 것 같아 러시아를. 그래서 때마침 우리나라에 그 서학을 가리킨다고 해서 프랑스 신부가 이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 신부한테 얘기를 했지. 니네가 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왕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랬더니 안 들어와. 흥선대군 열받아가지고 아, 진짜 그래? 니네가 했던 거 다 없애. 그래가지고 이제 병인박해를 하는 거야. 몇 년도 연도를 필요 없다. 병인박해를 해.
병인년에 첨주교 신부들 죽이고 막 그렇게 너네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인데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신분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자 병인박해하고 결국은 자 이 병인박해에서 신부 프랑스 신부 죽었잖아. 그럼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겠지? 그게 자 병인양요야. 이것도 잘 물어본다. 병인양요. 자 병인년에 서양이 요란하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이게 병인양요. 자 병인양요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나라가 일단 어떻게든 막아냈지. 그치? 이때 뭐 많이 문화재가 엄청나게 문화재가 없어져. 문화재가 대부분 다 가져가. 이때 병인양요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저 문수산성까지 서울 근처까지 들어왔어. 거기 결국 거기서 막아내서 돌려보내게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중요한 뭐 진짜 유명한 거 루브르 박물관이 다 있잖아. 그럼 훔쳐간 거 아니야 그거? 훔쳐간 거잖아 프랑스가. 그치?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훔쳐간 게 아니야. 위치를 옮겨놓은 것 뿐이지. 뭔 개소리야! 나쁜 새끼지. 우리나라 거 걸로 가 있어요 지금. 병인양요 나오면 거의 문화재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자,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자 누가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를 막아냈긴 했지. 그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있었던 게 뭐냐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생겨. 자, 요거는 여담으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생기는데 요건 왜 작게 썼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우리나라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지금 장사할 분위기냐? 아니지. 이게 못하게 이렇게 확 막아. 그러니까 열받아서 흥선대원군 이렇게 했어.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파헤쳐버려. 그리고 묘를 다 파헤치고 도망가 버려. 그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야. 흥선대원군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그치, 다 개새끼 다 죽었어. 그러지. 아, 이 새끼들이 안 되겠네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참 그때도 뭘 모르고 그 분위기를 모르고 미국의 제너럴 샤마노라는 배가 그 군함이야. 이렇게 싹싹싹싹싹싹 와서 조선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평양 앞에까지 싹 와. 이게 제너럴 샤마노 사건이라고 하거든. 그렇지? 자, 미국 제너럴 샤마노 제자만 쓸게. 자, 요거 이런 이 배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 쳐들어서 여기 그 대동강 앞에서 이렇게 막 우리 무역하자 막 그래. 아, 지금 분위기가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 그냥 돌아가라. 니네 지금 할 분위기 아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아주 심심하니까 밤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안녕 여자들한테 해코지하고 뭐 물건 훔치고 막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불태워버렸대. 제너럴 샤머를 다 태웠어. 열받아가지고. 그 태워갖고 나온 시체들은 뭐 주창에 잘라가지고 막 걸어놓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걸 보고 말이야. 그걸 보고 자 우리가 억울하게 막 죽었으니까 미국 애들이 죽었으니까 이걸 빌미로 자 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신미양요야. 신미연에 또 서랑 오양캐들이 쳐들어와. 어디로 역시 쳐들어올까? 강화도로 쳐들어온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냥 막아내버려. 자, 그럼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외국 애들은 결국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흥선대군 입장에서는 결국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얘네들은 뭐 수교하려고 하는 생각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외국 애들하고 절대 얘기하고 안 되고 대화하는 것도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그래서 절대적 강력한 세국 정책을 피는데 그게 척합이야. 보통 국가의 중요한 사상을 알릴 때는 방이라는 걸 붙여. 이렇게 방 같은 거 글씨를 써갖고 막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마을마다 비석을 세워갖고 심어놓은 거야. 이게 강력한 세국 정책을 핀 거지. 여기서는 흥선대원군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모두 물어볼 수 있냐?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합이 얘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문제의 밭이지. 그래서 꼭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말하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가 1863년부터 1873년까지야. 자, 1863년 정도에서 1873년 10년간의 정치를 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집권에서 하야를 합니다. 왜 흥선대원군 집권에 물러나냐면 아버지 때문에 고종이 바보가 됐다.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설치해서 인플레이션 생기고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더 이상 정치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자 흥선대원군이 자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내려오면서 고종이 바로 정권을 잡았냐? 아니야. 우리가 지금 명성황후. 이제 근데 명성황후는 말이야
그 흥선대원군하고 또 생각이 달라. 이게는 세국 정책이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전 세계 돌아가는 게 지금 뭐 해야 돼? 문호 개방해서 빨리 선진화 돼야지. 이렇게 해갖고 언제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자 흥선대원 세국 정책을 폈다면 명성황후 정권부터는 개화 정책을 핀다는 게 변화가 되는 거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1800년대 자 70년대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뭐 갑신정변 이런 게 쭉 나오면서 우리가 구한말이 되는데 여기가 실제적으로 문제의 밭이야. 이름만 탁탁 기억하고 특히 동학농민운동 시험 잘 나오겠지? 갑신정변 그것도 잘 나오지만 갑오개혁 반드시 물어봅니다.